오케이. 자, 우리 소설이라는 거는 서사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서사라는 단어는 뭐라고 누누이 설명하니? 사건을, 오케이, 서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을 이야기한다. 사건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죠. 인물과 인물 사이에, 그리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자, 약간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을 보면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예요. 주제, 구성, 문체, 얘네들은 크게 보면 소설의 3요소지. 큰 소설에서는 뭔가 주제도 항상 있을 거야. 의도가. 또 그 소설은 구성마다 짜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체, 이렇게 글로 쓰이는 어떤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성을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나누지. 소설 구성의 3요소. 요 구성을 조금 더 나눠보면은 인물이 나오고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나올 거예요. 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계속 생각해 주면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주는 거예요. 뭐마다? 장면마다. 자, 요 구성은 장면들의 결합이죠. 장면이 결합될 때 이 장면 속의 인물은 똑같은 인물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소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인물들도 나올 거고 다른 사건들도 일어날 거예요. 사건이 뭐 거창한 사건 아니어도 괜찮아. 알겠지? 배경이 거창한 배경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마다 여러분들은 끊어서 읽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장면이 바뀔 때 여러분들은 끊어주셔야 돼요. 그럼 장면이 바뀐다는 거는 공간이 바뀔 수도 있고요. 공간. 혹은 시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에 대해서 주제가, 어떤 대상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잘 끊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딘가 발단이 될 거고요. 전개가 될 거고요. 위기가 될 거고, 절정이 될 거고, 그리고 결말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결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소설의 주제와 맞닿아 있어요. 소설의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되면은 결말 부분을 꼭 봐야 돼. 열린 결말이라도 결말 부분을 봐야 주제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볼 때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심리라던가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꼭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누구니?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려주는 사람. 소설에서는 서술자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겠지. 그럼 이 서술자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려줄 건데 시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술자의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서술자의 서술,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술자의 서술은 누구 왔어? 서술자의 서술은 직접 서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물의 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묘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들을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소설을 읽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뭐 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이야기, 사건, 서사라고 하는 것을 산문으로 표현을 하죠. 산문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지? 문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게 배열해서 우리 줄글로 이렇게 쭉쭉쭉쭉 써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산문으로서 긴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그냥 긴 이야기 풀어서 설명된 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소설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 앞에 부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해 줘야 돼. 너무 어려워 사실. 장면 끊어서. 그러니까 어렵게 읽어줘야 돼요. 쉽게 술술술술 이어가면 여러분들 줄거리 파악도 안 되는 거야. 해볼까? 어렵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럼 줄거리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앞부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소설의 개념들이거든.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 한번 해보자.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보세요. 민준이 오늘 혹시 얘기해줘.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 되니까. 줄거리 부분을 보면서 앞부분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뭐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사건이 일어났는지, 인물은 누군지, 시점은 뭔지,
체크만 탁탁탁 해놔봐요. 체크만. 학교에서는 줄거리 내용 중심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내용 파악하면서. 물론 내용 파악도 중요해.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자, 먼저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라고 했네요. 자, 소설에서 나가 등장하면 몇 인칭? 1인칭이죠. 1인칭이라고 하는 뭐가 잡혀? 시점이 벌써 잡히지? 그럼 1인칭 관찰자인지 혹은 주인공인지 여기 부분을 알고 알 수 있어? 몰라? 몰라. 아직은 몰라. 1인칭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1인칭이라는 건 잡았죠. 자,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졌다는 소식, 이게 사건이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은 공간이 되겠네요.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을 듣고 어머니가 수술을 감당할 수 고민을 했지만 나는 걱정했지만 어떤 갈등도 드러나죠. 내적 갈등, 고민.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났네요. 가족들을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가 마취를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서서히 잠이 듭니다. 어떤 사건? 내가 잠이 들어서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서, 병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오늘 수업하는 왜? 하고 오지 말라. 아, 그래? 그럼 내가 녹화해서 보내줄게. 자, 여기서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상황 잡아주시고 밑으로 가서, 자, 여기 부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는 서술자의 서술 부분이죠. 서술자의 서술은 보통 어떤 설명을 얘기할 거거든. 뭘 설명하는지 잡아봅시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었고요.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자까지, 여기까지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소설의 개념 중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배경이죠. 이런 배경이에요. 자, 지금 배경인데 그 배경이 갖는 효과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든. 어떤 분위기 형성되는 느낌이야? 술렁이고 있어. 또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어. 어떤 느낌이 드니? 그냥 느낌적인 느낌 얘기해도 괜찮아. 공포스러운 느낌. 또 그냥 표현은 뭐 쎄한 느낌 들지 않니? 소리는 없는데 술렁인데. 역설법 아니야? 소리는 없이 술렁인다? 그러니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어머니가 허공을 휘젓고 있어. 뭔가 공포스러운 느낌이, 분위기가 형성되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분위기 잡고 배경 잡고 앞에 소설 이론을 적용해서. 그러나 무작정 휘젓긴 손짓하고는 달라 보였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중하고 규칙적이래.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이라고 해서, 자, 찬물을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 추워요. 추워. 또 잠이 깨요. 확 깼지? 잠이 깬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술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화들짝 몸을 솟구쳐 불 먼저 켜고요.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허공에 휘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대화를 보여주고 있네요. 엄마 뭐해? 자, 그러면 대화 사이에, 이 대화는 누가 한 거예요? 딸이 한 거죠. 나가 한 거죠. 요 구조를 한번 보자. 자, 대화 사이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는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죠. 예. 이거는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규칙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 규칙이긴 한데 대화를 누구 대화인지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밑에 부분 보면은 대화와 대화 사이가 이어지면은, 요 대화와 대화 사이 이어지면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까? 아니지. 동일인은 아니겠죠. 근데 가끔 대화를 주고 나서 서술자의 서술이 드러나고 나서 또 대화가 있을 때는 동일인일 수도 있어요. 동일인인 경우도 있어요.
요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동일인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잘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중간에 서술이 들어갔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서술이 들어갔지만 동일인의 대화는 아닌 것 같죠? 엄마 뭐해? 보면 모르냐? 엄마의 말이겠네. 그렇죠?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지 잘 처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밑에처럼 대화를 연달아 주면 대화니까 서로 엄마와 딸이 주고받는 거겠죠. 동일인이 아니겠죠. 중간에 서술이 들어가는 경우는 동일인의 말인지 아닌지를 꼭 잘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고요. 야, 빨래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못 쓰겠냐라고 하는, 자, 어머니의 앞에서 허공을 휘젓던 요 행동, 신중하고 규칙적인 이 행동은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였어? 빨래를 개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빨래를 개고 있었던 장면이었구나라는 거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보면 모르냐? 빨래 했으면 윗돌이 빤스 양말을 이렇게 개어놔야지 쑤셔 박아놓으면 쓰겠냐라고 해서, 어라 어머니 그러면 지금 빨래 개고 계시겠네. 병실에 있었다며, 병원이었다며. 근데 어머니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 돌아갔어요? 빨래 개는 옛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야 이걸 이 모양을 들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이러면서 어머니가 뭔가 분노하고 계시네. 자,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들으며, 자, 또 서술해주고 있죠. 서술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또 상황 설명해주고 있지.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 귀기가 감돌았습니다. 귀기라는 단어 뭐니? 귀기. 귀신의 기운.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운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시점 뭐라고요? 1인칭 자신의 생각이니까 일단 1인칭이고요.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거까지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1인칭 시점으로서 누구의 생각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심리라던가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점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의 생각은 지금 알 수 있니? 어머니의 심리나 이런 것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머니가 옛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불가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간호원이 들어서 왔습니다. 간호원? 간호사라고 하지 않니? 옛날 맞아요. 이거는 옛 간호사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이상해요. 딸이 얘기를 했네요. 이상해요. 드립다 헛손질 하시고요. 헛것도 보시는 모양이에요. 얘기를 했네. 자, 간호원이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 마취 끝에 덜어.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자, 이 말의 의미 파악 한번 해볼까? 어떻게 받아주고 있어?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땠어요? 나의 심리는? 겁났어요. 그쵸? 그리고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었는데 대수롭지 않다라니까 서로 뭐가 일어나고 있어? 대립하고 있죠. 자, 이런 인물과 인물 간의 대립, 누구와 누가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딸과 간호원 사이에 갈등이에요. 심각하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난 되게 겁먹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봐. 그럼 여러분들 겁먹었을걸? 저게 뭐지?
그러니까 딸과 간호원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자, 그래서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심드렁하게 말하다라는 단어는 뭐지?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또는 관심이 없게, 관심 없이 말하고. 체온 맥방 확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안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도 그래서 약을 들었잖아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말이네요. 딸이 얘기할 거예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이 저 시기는 잠을 못 주셔도 헛것 보진 않았어요. 지금 헛것은 뭐 하는 장면? 빨래 장면. 빨래 장면 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나의 말에서 느껴지는 나의 심리는 어때요? 여전히 걱정되고 있죠. 불안하죠. 근데 간호원은 여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간호원이 얘기하겠네요. 아니,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 아니야. 안심하세요. 임상실험 결과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한 단어지? 사람한테 실험하는 거.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 투약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이 간호원의 심리, 어머니의 행동은 무엇이다? 어머니의 행동은 부작용이다. 부작용일 뿐 심각한 게 아니다. 서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이 딸은 아니에요. 이거 큰 갈등이야. 이거 큰 별일이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어머니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간호원은 여전히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딸은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 주사를 놓든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네요. 간호원은 그럴 수 없어요. 못해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 잡히죠? 왜 갈등이지? 그러면 왜 갈등이 일어나지? 원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나 이런 주사를 놓아달라. 누구에게? 어머니에. 어머니 이상 행동이죠. 어머니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큰 병원에서 별 수술을 다 하는데 잠 못 자는 고생하는 환자한테 이런 것들도 말이 돼요? 라고 하면서 간호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딸을 위한 환자를 위한 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떼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덮어놓고라는 표현이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때를 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때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제 서술로 이어지네요. 그러면 소설을 볼 때도 의식적으로 서술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까 내가 장면 끊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면이 이렇게 대화 중간에 끊어질까? 그건 아니겠지. 그럼 장면을 끊는 거는 이런 서술 단위로 좀 끊어주셔도 괜찮은 거야. 서술 단위로 끊어서 지금 앞에서의 장면은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와 간호원의 대립. 그리고 장면이 끊어질 때 이제 간호원이 쏘아 붙이면서 나간 거죠. 그럼 장면이 또 바뀐 거죠. 다른 장면이 된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장면을 좀 세밀하게 끊어줘. 인물이 있거나 없거나, 인물이 있다가 없어지면 장면이 바뀐 거예요. 자, 간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 붙였고요. 나는 무안하고 노여웠대요. 자, 나의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직접 제시하고 있지. 내 심리 어떻대요?
무안하고 노여웠대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성격 제시 방법으로서 직접 제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만 우리 필기해 놓자. 중요해, 이 개념. 자, 인물의 심리라던가 성격 제시 방법을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자, 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누가? 서술자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라던가 성격을 어떻게 보여주는데 라고 하면 첫 번째 직접 제시하는 거는 서술자의 서술로서. 서술자의 서술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직접 제시라고 해요. 나는 무안했고요. 노여웠대요.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대화라던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간호사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제시가 된 거 같니? 보여주기 느낌으로 간접 제시된 거죠. 뭘 계속 보여줬어? 대화를 보여주면서 무관심한 태도 혹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호원의 지금 심리라던가 성격을 볼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의 심리 성격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지 직접 제시가 된 부분인지 간접 제시가 된 부분인지 의식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엄마의 말투뿐만 아니라 모든 소설에서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소설 읽는다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니? 하나하나 생각해 주려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시보다는 그래도 소설이 낫다라고 대부분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무안하고 왜 노여운지도 생각을 해야지. 왜 무안했을까? 무안하고 왜 노여웠을까? 무안하다라는 감정이 뭐야? 무안해라. 뭔가 좀 이렇게 겸연쩍고 좀 이렇게 좀 뻘쭘한 느낌이지. 왜 뻘쭘하게 느껴지지? 요구가 거절돼서. 노여운 것도 화난 거지. 왜 화내게 됐어요? 요구가 거절당해서. 요구가 거절당하니까 뭔가 무안하 뻘쭘하기도 하면서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 따위라고 하는 요 요구나 노여움의 감정이 뭐라고 표현됐어? 너 따위한테 라고 호칭까지도 변화했죠. 애걸 하나 봐라 중얼거리면서 뇌까리면서 뇌까리다 라는 거는 거듭 말하며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장면 전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서술자의 서술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장면이 좀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간호원과 나와의 갈등에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이 부분으로 돌아왔네요. 아직도 빨래를 덜 개셨는지 개켜셨는지 허공에 규칙적인 손놀림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변한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방어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얘들아 언제 취하는 거니? 방어할 때 약간의 느낌이 어때? 방어할 때 취하는 건데 심리적으로는 어떨까? 무서울 때. 그럼 어머니는 지금 심리적으로 무서움을 느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추론했네요.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오케이, 간접 제시로 보면 되지. 푸른 기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으로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습니다. 어머니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의 묘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심리가 갑자기 무서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심리 변화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바뀌었죠? 어머니가 평온하게 빨래를 개면서 나한테 야 빨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왜 그래 엄마? 걱정스러운 말에 얘기를 했고요. 나는 덩달아 무서움을 떠면서 어머니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싸 용을 쓰는 바람에 용을 쓴다라는 단어는 뭐니? 용을 쓰는 바람에 하는 거. 힘을 쓰는 거.
숨이 칵 막혔고요.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숨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아이고 그놈이 또 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라고 뭘 보고 있는 걸까? 그놈은 누굴까?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겨야 되지. 어머니는 도대체 뭘 보고 계시는 걸까? 그럼 여전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헛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의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으로 보면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나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끝이 쭈뼛하면서 뭔가 헛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에게 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머리가 쭈뼛 쓰다 보니까 내가 더 큰 힘이 생겨서 엄마의 헤드락을 좀 풀어낸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서술이 엄청 길지 않니? 자, 서술이 긴 부분을 여러분들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으면 한번 읽고 나서 어느 부분에서 적절하게 끊어줄 수 있는지 한번 끊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안 끊어지면은 안 끊어져요. 아이고 괜찮아. 그럼 그 내용이 한 번에 처리가 돼야 돼. 끊어 읽는 거는 그리기 요령이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혹시 끊어지시는 분? 준영이 혹시 끊어지니? 부분? 잘 모르겠어? 우리미는? 끊어지지가 않아? 현빈이는? 자, 남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끊었는데. 그래? 진욱이 얘기해볼까? 어디가 끊어져? 여기 과거는 각오하고 있었다? 아니 다만 몸에 다만 몇 줄이지? 여기? 아니다 여기 86. 86? 86 위 아래야 어디야? 오른쪽 86. 여기? 이 정도? 괜찮아요? 나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서 하나 끊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끊고 그 다음 부분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끊으면서 읽었는지 여러분들 생각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 여기가 어머니는 지금 난 벗어났는데 어머니는 지금 와들와들 떨면서 누군가가 대결을 하고 있었어. 이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는 헛것의 정체를 생각했지. 나는 엄마 지금 헛것이랑 대결하고 있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헛것의 정체가 누구였어? 저승사자이지 않을까? 저승사자이지 않을까라고 내가 추측한 거죠. 이건 내 추측이죠. 나의 추측이죠. 그래서 저승사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저승사자한테 내어줄 각오를 하고 있었대요. 그 의미는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지. 수용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어머니가 워낙에 고령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어디 있으랴 각오하고 있으니 어머니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 말게 해다오. 대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그래도 끝에는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습을 드러나지 않은 게 저승사자의 도리야. 그러니까 제발 사라져. 내가 저승사자 너를 인정할 테니까 수용할 테니까 제발 어머니한테는 보여주지 마. 어머니한테 뛰지 말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서술자의 독백이죠.
독백을 서술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이란 거는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서술로서 독백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긴 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끊어주는 건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이 방법이 뭐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누구야? 저승사자야? 저승사자를 받아주고 마지막 부분도 끊어주면은 저승사자에 대한 어떤 요청인 거지. 어머니한테 제발 그것만큼 네 모습만큼 무서운 모습만큼은 보여주지 마. 그냥 편안하게 데려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끊어주는 연습도 해주면 글 읽을 때 편해 얘들아. 알겠지? 내가 이렇게 끄니까 그렇게 끊기는 거 같니? 오케이. 그 정도는 공감되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괜찮아? 여전히 안 끊겨? 안 끊겨도 어쩔 수 없어. 끊어 읽는 게 편해. 알겠지? 자,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은 거야. 화자의 독백으로. 그쵸? 오케이. 그놈이 내 눈까지 보이지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욱 겁이 났습니다.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죠. 심리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놈이 또 났다 어머니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오래비란 단어 뭐니? 오라버니. 오빠. 오빠의 된소리는 이유를 알아 몰라? 몰라. 맞춤법. 자,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빠가 어디다고 숨겨요? 딸이 얘기를 하네요. 내가 얘기하네요. 오빠 어디다고 숨겨요? 그럼 네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그럼 이 오빠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 전쟁 때 죽었던 존재였죠.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머니 생각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 전쟁 당시로. 오빠가 생존했던 그 당시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더니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아유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라고. 자, 자신의 손 어머니의 다리를 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빠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거의 헛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네. 자, 어머니는 떨린 손으로 감싸면서 그런 신용을 하면서 어머니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오빠로서 어머니의 적을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엄호라는 단어는 많이 쓰니 여러분들? 전쟁에서 많이 나오지. 엄호라는 건 지켜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적은 누굴까? 그놈인데 그럼 나는 지금 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승사자. 아직까지는 저승사자야. 나의 입장에서는. 알겠지? 근데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어. 이제 이 생각이 깨지게 되죠. 군관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여자들만 살아요. 군관은 누굴까요? 군인. 그러면서 호칭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봐. 군인 선생님, 군인을 높여주고 있죠.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간절하게. 뭐 하지 말라고? 오빠 잡아가지 말라고. 지키려고.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이제 아까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아까 귀기라고 했던 그 푸른기가 이제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어요. 비굴하게 어머니를 지키려고, 오빠를 지키려고 비굴한 웃음까지도 얘기를 했죠.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이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저승사자가 아님을 이제 알게 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면 그것 어머니의 적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다음에 나의 생각이 바뀐 부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
알겠지? 환각을 알아차는 그 포인트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저승사자 4개 주고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때는 군관이라는 걸 알아차는 거지.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포인트들도 문제에서 나와요. 그걸 이제 소재의 기능, 소재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머니를 갑자기 가엾다라고 하면서 아까는 저승사자한테 제발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태도로 바뀌었어? 차라리 저승사자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저승사자보다 뭐가 더 무서운 존재야? 군관이 더 무서운 존재로서 여기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빠가 어머니가 오빠의 죽음을 목격했던 일이 있었죠. 자,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이때 다리는 누구였었죠? 아들. 오빠였죠. 오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숨기려는지 몸부림 쳤고요.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요지부동 무슨 단어예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에 여자만 살아요. 군관 나으리 아주 애원하는 목소리죠. 그러나 자 절체절명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절체절명. 절정의 순간. 절정? 어떤 절정? 위기? 자, 요 체랑 명을 한번 생각을 할게. 체는 몸이고요. 명은 목숨이에요. 체는 몸체예요. 목숨 명이에요. 그것이 절이란 단어가 앞에 붙었지. 이 절이란 단어가 뭐지? 끊어지다. 목숨과 몸이 끊어지는 서로의 아주 그 중요한 상황을 절체절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위기가 어머니의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공포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아직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란 거는 군관 나으리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여자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얼굴이 어머니 얼굴로 뒤죽박죽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올리고 이런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시점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 나는 누구를 보고 있어?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행동을 판단해주고 있죠. 아, 어머니 지금 이렇게 떨고 있어 라고 내 시점에서 내 생각으로만 얘기하고 있죠. 어머니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무슨 생각인지 행동으로만 알 수 있어. 그럼 여전히 이거 시점이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헷갈리지 않니? 어떤 느낌이야? 관찰자인 것 같아? 주인공인 것 같아? 관찰자? 어머니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도 있었어? 나와 간호사의 갈등도 있었지. 그럼 그때는 관찰자 시점이니? 또 주인공 시점 같지. 일단 1인칭 시점이란 건 확실한데 이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주인공으로서 어떤 경험을 한 건지 혹은 누구만 관찰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 지금은 뭐 시점이고 그냥 외우지 말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아유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지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은 오빠가 죽었던 그 일을 헛것이라도 환상이라도 환각이라도 이렇게 또 보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나를 건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안 된다 이놈 안 된다. 너도 사람이냐 이놈. 이때 너는 또 누구야? 군관이겠지. 자 그러면서 군관한테 호칭이 바뀌어져. 여기부터는 이제 분노가 표출되는 부분이에요. 어머니의 분노가 표출되는 부분으로서 상대에 대한 호칭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호칭 변화하는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의 분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분노하고 열받아 하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아니야? 괜찮아? 맞춤법보다 괜찮아? 못하겠어요. 사이시오. 사이시요? 사이시옷이 아직 학교에서는 안 나왔잖아. 나왔어? 나오면 얘기해줘. 안 배웠어?
처음부터 고전 시가하지 않나? 그래? 맞춤법 그냥 맞춤법 그 리스트 그거 하고 끝나지 않았나? 맞춤법 리스트만 하고 있어? 끝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도 그것만 일단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되지. 알겠지? 괜찮아.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 끊어 놓자.